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단순히 다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고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폐의 초기 신호는 무엇일까요? 자폐를 진단받는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초기 신호는 생후 몇 개월 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성을 보이는 가장 이른 시기가 생후 8주입니다. 생후 2, 3개월경에 주 양육자를 보고 환하게 웃는 사회적 미소가 나타나지 않거나 6, 7개월 무렵이 되었는데도 낯가림이 없거나 10에서 12개월경에 부모님과 분리가 되었는데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인다면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24개월 전후 아이들은 이름을 불러도 잘 반응하지 않거나 눈맞춤이 잘 안 되는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 결핍이 굉장히 뚜렷해지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고개를 돌리다 만다거나 한참 뒤에 반응하거나 10번 불렀을 때 두세 번 반응할까 말까 한다면 대표적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초기 신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전후에는 말문이 트였다고 해도 억양이 매우 단조롭거나 특정 어구나 단어를 반복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 상대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영어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이 이전에 어딘가에서 보거나 들은 어구를 반복하는 지연 반영어를 보이는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특정 사물에 집착하거나 반복하는 행동을 동반한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장난감을 한 줄로 세우는데 몰두하거나 자동차 장난감을 굴리면서 놀기보다는 책상 위에 올려두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바퀴가 돌아가는 움직임에만 집중하거나 심심할 때 별 이유 없이 손을 파닥거리거나 제자리에서 돌면서 신체에서 오는 감각을 즐기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집착이나 반복적인 행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여보다 조금 더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력으로만 생각하시는데 태아 발생 중에 생기는 유전자 변이로 생길 수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생기므로 가족 중에 문제가 없어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발병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문제이다 보니 가족 중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은 아이가 있으면 다른 가족들에서도 유병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형제 중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가 있는 경우에 다음 아이에게도 생길 확률은 18에서 20% 정도, 일란성 쌍둥이라면 70에서 80%, 이란성 쌍둥이라면 40% 정도입니다. 그러나 첫째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해도 둘째는 발달 문제가 없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둘째를 낳지 않으려고 하시는 등의 걱정을 미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은 절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방임 등으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반응성 애착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그 증상은 마치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유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에는 1만 명당 1명이었던 수치가 2004년엔 166명당 1명, 2025년에는 31명당 1명으로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병률도 약 2%로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유병률이 증가하게 된 데에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부모, 기관 등 아이와 인접한 사람들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진단을 거의 예상하고 내원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인식이 높아진 만큼 확실한 전문가를 찾아가시니 진단율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전문가 수와 역량도 높아졌기 때문에 진단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습관, 환경 호르몬 등 환경적 요인들도 또 다른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